내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원 운영하시기 어떠신가요? 이 질문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시고 답변을 하기도 이제 조금은 좀 나쁜 말로 좀 짜증 난다 그래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학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도표나 이제 그래프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학생은 줄어들다 보니까 신규생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요. 반대로 밖을 들여다보니까 학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부방, 교습소, 뭐 학원, 그리고 뭐 러닝센터, 다양한 이름으로 학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늘어나고 있죠. 자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강사 관리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양질의 강사를 뽑으시기에도 너무 힘이 들고요. 강사를 채용을 하더라도 이 강사분에 맞는 페이에 대한 부분이나 강사분을 관리하시는 것도 너무나 많이 힘드신 게 이제 요즘 원장님들의 고민이시죠. 세 가지가 가장 공통적인 고민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삼중고라는 말을 좀 써봤습니다. 삼중고를 겪고 계신다. 이런 부분들을 쓰시고요. 학생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공부 안 하죠, 참. 네. 학생들 어떻게 공부시키세요라고 물어보시면 90% 이상이 요 답변을 주십니다. 시켜서 해야죠. 시켜서 해야죠. 근데 시켜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문제점이 발생입니다. 지루해하니까 성과는 당연히 안 나타날 거고요. 성과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둡니까? 우리 학원인데 학부모님들하고 상담도 해야 되실 거고 그래서 더 시키죠. 더 시키면 더 지루해할 거고요. 더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는 사례가 왕왕 발생을 하는 게 이제 원장님들의 고민. 그래서 신규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니고 있는 재원생에 대한 관리도 쉽지 않은 상황.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옆에 학원으로 이탈되는 부분들도 많이 생겨나는 부분들이 현재 원장님들께서 겪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학습에 대한 의지가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은데 학습에 대한 의지가 점점 더 떨어지다 보니까 공부를 잘 안 하게 돼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꼭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더군다나 이제 초등학교 중1까지는 현재 시험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그리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요. 떨어진 이제 학습 의지가 학습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학습 의지나 이제 학습력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데 그 과정들이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저희가 고민을 해봤더니 흔히 이야기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 차이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읽기부터 문제 해결까지가 학습의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플로우라고 할까요? 학습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우리 학생들이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들을 살펴보시면 첫 과정부터 안 되고 있죠. 읽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문해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시중에서도 문해력을 좀 키워주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생이 읽기부터 안 되다 보니까 뒷과정들이 될 수가 없고 최종 필요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력 격차는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아이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대안으로 그러면 수업을 해줄게. 듣고 외워서 문제 풀어봐. 특히 사회과학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시험이 있을 때 유인물 이렇게 나눠주시죠. 나눠주면서 요거라도 외워. 그리고 시험에 참여해. 문제 풀어봐. 이렇게 많이 진행들을 하시죠. 그런데 학생들이 요즘 사회과학 내용 한번 보셨나요? 특히 중학교 2학년 역사, 그리고 중학교 과학. 단순히 이제 외우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좀 어렵죠. 그리고 아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교육 정책 부분에서 수능 과목을 통합형으로 바꿨고 내신을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5등급으로 완화시켰죠.
완화시켰는데 그 완화시킨 등급제 안에서도 학생들을 조금 파악할 변별력을 좀 둬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이 논술형, 서술형 부분을 많이 강화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발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외워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논술형, 서술형에 대한 대비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학생들에게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게 최종 관문인 대입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가져갈 수 있는 주요 필수 요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기부터 이해하고 사고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학습에 대한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잘 지도를 해 주셔야지만 학생들의 학습력이 높아질 수 있을 거고 학습 격차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제가 역사 과목 단원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초등 과정의 역사 과목이고요. 5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국사가 시작이 되고요. 중학교 역사 단원입니다. 역사 1은 대부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데 세계사 파트고요. 역사 2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주로 배웁니다. 한국사입니다. 그리고 고등역사 과목 단원인데 근대사 내용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초등학교의 과학, 사회, 한국사 단원과 중등, 고등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학만 단원이 이렇게 초중고가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과목도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초등과정이 잘 안 되는 학생은 중등 역사가 조금 어려울 거고요. 중등 역사가 안 되면 고등부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1, 초등과정에서는 한국사를 배우다가 중학교 2학년에 갑자기 세계사를 배우게 됩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4대 문명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맞나요? 뭐 인더스 문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용어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외워서 학교 시험을 참여를 한다. 그리고 서술형, 논술형을 대비한다.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신다면 이 부분들도 초등과정부터 학생이 스스로 꾸준히 학습을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과학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부 과학단원이세요. 과학단원이고요. 이 고등부 과학단원이 중학교에 어떤 단원과 연계가 되어 있을까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대부분의 단원이 중학교 과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 화학 파트 중심으로 많이 좀 과학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 과학이 잘 안 되는 학생들, 고등부 과학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반대로 중학교 과학 과정이 잘 되어 있다면 고등부 과학 잘 될 거고요. 저희 최종 과목인 통합과학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학생들이 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과학 초등 과정도 있죠. 초등 과정이 안 되면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과학에 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은 너무나 이제 초중고가 연결되어 있는 개통학습이라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학도 사회도 초중고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교육과정도 모든 과목에 대한 학습이 지금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수능을 보시면 통합교과, 통합과학, 통합사회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적인 준비들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이나 사회, 뭐 수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들의 학습을 잘 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암기 학습에 대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해 보시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리고 순수 공부 시간을 학생들에게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 회복연가 기회 제공이라고 제가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 공부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로드맵
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 때는 어떤 역량을 좀 키워야 될 거고, 중등, 고등부 때는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한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초등 과정에서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흥미만 놓지 않도록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어서 해결을 하는 즐거움을 좀 만들어 준다면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흥미, 관심도가 쭉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중학교 올라가서는 이 흥미와 관심과 그리고 거기에 습관, 그리고 공부 방법을 조금 지도를 해 주신다면 학생들의 공부 역량은 조금 높아질 거고요. 이런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흔히 이야기하는 기술, 공부 기술이죠. 공부 기술. 자기가 뭐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노력이 추가가 된다면 공부 역량이 키워질 것 같습니다. 이 노력은 흔히 이야기하는 엉덩이. 긴 시간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노력, 그리고 그 기술이 고등부 과정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등과 중등,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공부 역량을 이렇게 키워주신다면 학생이 학습에 대한 뭐 최종 관문인 대입이나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교육 정책이 아까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말씀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교육 정책이 바뀌고 있고 학원 간의 경쟁은 심해집니다.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원 수는 늘어나다 보니까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잘 되는 학원은 학생이 점점 계속 늘어나요. 안 되는 학원은 어려움을 계속 겪고 그 어려움을 쉽게 깨기 힘든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력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으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원장님들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하시면 좋을까? 라고 해서 저희가 몇 가지 제안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발전을 위한 중점 방향. 학원의 발전을 위한 중점 방향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것 같아요. 학생의 이탈을 좀 막으셔야 되겠죠. 신규생이 들어오지 않는 현재 상황이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바꿔내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학생의 이탈 방지와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진단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될 거예요. 학생을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툴이 아마 평가일 것 같습니다. 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시고 진단해 주시고 관리를 하셔야지 이 학생들의 이탈을 막으실 수 있고 학생의 충성도를 높여내실 수 있죠.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교육 자체에서도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죠. 자유학기제로 바뀌면서 학교 시험은 점점 더 확대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평가를, 학교 시험을 늘리는 목적도 이런 부분이겠죠. 학생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진단을 하겠다. 그 부분에서 나온 게 책임학년제. 이렇게 다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의 진단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원에서의 상품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능의 흐름도 그렇고요. 내신에 대한 흐름도 점점 더 중요하다 보니까 전 과목에 대한 학생의 학습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학원도 기존의 전문 학원 형태에서 상품 조금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양화를 통해서 학원의 수익을 개선하는 형태. 그래서 줄어드는 자원이 신규생으로 더 이상의 좀 수익을 올리는 부분에서 한계가 다가왔다면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면서 다품종으로 학원 수익을 개선을 하시는 것도 현재 우리 학원이 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저희가 좀 중점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세하게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
학원 자체 평가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저희가 첫 번째 드리는 제안입니다. 실제 학원에서 좀 운영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좀 가져와 봤는데, 학원에서 정해진 특정 시점에, 특정 일자에, 정해진 날짜에 학원 자체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시험을 치지 않는 중학교 1학년 학생, 좀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도 중학교 2, 3학년 오빠 언니들이 시험을 칠 때 우리도 함께 시험을 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수학 과목이 되건 뭐 수학 영어가 되시건 아니면 과학까지 치시건 필요하신 과목에 대한 평가를 먼저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의 학습을 파악을 하시죠. 그리고 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학부모님과 소통할 거리가 생겨납니다. 카카오톡 이미지인데요. 어머님께 그런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라는 공지를 먼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평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또 한번 소통하실 수 있겠죠. 평가 진행해서 간단한 상장 하나 만드시는 건 어렵진 않아요. 점수가 높은 학생들에게 상장을 만들어서 어머니께 보내드리면 어머님들은 평가에 대한 관리도 받고 있고, 이렇게 학생들 시상이나 이런 동기부여까지도 해주시는구나 라는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학원에 갖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이미지들이 학원의 충성 고객으로 변하는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쭉 수행하시다 보면 이 평가에 파생되는 다양한 특강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학기 말 평가 진행하시고 방학 때 특강 상품 만들어내시는 거 가능하고, 뭐 시험 대비 때 평가 한번 하고 시험 대비 특강 만들어내신다면 학원에서 상품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들이 좀 설계가 된다고 할까요? 기획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 자체의 평가를 진행을 해보셔라. 뭐 초등학생들 대상이긴 한데 전국 단위의 수학 모의고사 많이 참여들 하시죠. 그 목적이 학생들 학습력이 너무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고 모의고사, 수학 모의고사 참여를 시켜서 학생들 수준도 한번 파악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하고도 소통도 해보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들 참여를 하시는데, 그 부분들을 학원 자체적으로도 운영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조금 이어질 수 있는데, 기회 제공을 통한 순공 시간을 늘려주는 상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윈터스쿨이라고 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특정 과목에 대해서 특강 상품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학생들 관리해 보는 형태. 또는 시험 기간에 10to10 많이 들어보셨나요? 10시부터 10시까지 엉덩이 제대로 키워서 학교 시험을 대비를 해보자.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평상시에는 학원 수업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거고, 방학 때는 이렇게도 공부를 한번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시험 기간 때는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면 효과가 있구나라고 하는 패턴이라고 할까요? 공부 습관이나 패턴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 가능한 상품이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진행을 해 보시면은 뭐 학원 자체에서도 이제 특강 상품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뭐 학원 자체도 조금 더 옆에 학원과 차별화를 좀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고, 학생들도 다양한 시기별에 대한 학습에 대한 습관 그리고 패턴을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공부 역량을 좀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드리는 제안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소비자의 니즈 그리고 현재 트렌드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브랜드는 이제 다 아시죠? 너무나 많이 유명해진 브랜드라서 아실 거고요. 그런 브랜드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매출이 이렇게 엄청나게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학생 개인 학습 프로그램이죠. 유재석이 광고하는 상품도 있고요. 뭐 박은빈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학부모님들이 뭐 직접 검색을 하시는 부모님도 있으시고 홈쇼핑을 보시면서 선택을 하신 학부모님도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구매를 해서 주어주는 이유가 목적이
전 과목에 대한 관리인 것 같습니다. 영어 수학은 학원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대부분 학생들이 영어 수학은 해결이 되는데 어머님들 보시기에는 좀 전 과목이 중요한데 사회나 과학을 알려주는 학원은 잘 없어요, 주변에.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가 우연히 홈쇼핑을 봅니다. 상품들이 나오죠. 그리고 쇼호스트들이 상품을 홍보를 합니다. 엄청나게 말을 잘하는 쇼호스트들이 엄청나게 좋은 상품들을 소개를 합니다. 꼭 하죠. 예. 영어 수학은 해결이 되는데 그럼 사회과학을 예로 하면 딱이야. 예, 톱니바퀴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자녀분을 설득, 회유해서 상품을 구매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효과를 보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컨텐츠들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업에서 만든 상품이라서 컨텐츠의 질이나 양이나 뭐 구성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시켜보면 딱 하나의 단점이 발생이 됩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 능력이 조금 만들어지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이 부분들의 학습 지속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가장 유일한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켜보시면 완강률이 한 20% 미만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되는 부분을 제가 뉴스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는 엄청나게 좋지만 이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는 학생들의 상태가 아니다 보니 조금 이제 효과적인 부분에서 좀 미비해지는 학생들도 발생을 한다. 반대로 자기주도학습 성향이 있는 학생들은 이 콘텐츠들의 효과가 엄청 더 늘어나서 이 학생들은 점점 높아지고요. 반대로 잘 안 되는 학생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 상품들이 그런 이제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른쪽 보이시는 이런 브랜드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학원 주변에 이제 왕왕 보이실 거예요. 눈높이 러닝센터가 이제 대표적인 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웅진, 요즘 많이 생겨나는 아이스크림 홈런 러닝센터. 그래서 이 센터들의 특징은 학생들이 학습은 요 컨텐츠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걸로 진행을 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센터로 불러서 센터에서 학습 관리를 해줍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러닝센터. 그래서 영어 수학은 전문학원, 사회과학은 러닝센터. 이렇게 해서 수요를 채워내는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능한 학생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 프로그램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나냐, 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냐, 그리고 이 브랜드와 연계된 센터들이 왜 이렇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좀 파악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수학만으로는 좀 어렵다는 게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담하시다 보면 역으로 사회과학에 대한 요청을 좀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사회 좀 봐주실 수 없냐, 뭐 과학 좀 봐줄 수 있는 학원 좀 소개시켜 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들이 다 이런 소비자의 니즈에서 파생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이런 브랜드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센터의 색깔을 조금 내실 수 있으면 학원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세 번째 제안입니다. 네. 이제 네 번째 드리고 싶은 제안은 학원만의 경쟁력을 조금 강화하자. 우리 학원의 강점은 좀 강화시키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학원의 내실을 좀 다지시는 게 어떠실까라고 해서 좀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두 개의 학원이세요. 한 곳은 학원이고요. 한 곳은 공부방입니다. 이 학원장님은 멋있으시죠? 네. 온라인 중심, 온라인에 좀 특화된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공부방은 오프라인 중심입니다. 교재 중심으로 학생들을 관리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우리 학원만의 경쟁력을 만드셔서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자체적인 차별화 그리고 경쟁력을 가져가시는 원장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도 우리 학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원만의 강점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설계를 하시고 이걸 가지고 학생들을 학부모님 관리하시면은 학원이 점점 탄탄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보여드렸고요. 좀 더 설명드리면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원장님이세요. 광주에 계신 원장님이신데 예전에 정과목 선생님을 다 운영하셨던 학원입니다. 선생님 중심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선생님이 점점 이탈이 되면서 학원에 조금 위기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이제 좀 개인 사정이 좀 있으셔서 학원을 선생님께 좀 맡겨 놓으신 상태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다가 선생님께서 뭐 이탈하시고 관리가 잘 안 되시다 보니까 학원이 점점 더 이제 좀 어려워지는 상황을 겪으시다가 원장님께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강사 중심으로는 힘들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과목은 선생님을 두시고 선생님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이 있다면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탈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어요. 원장님께서도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 노력하신 거를 제가 당연히 좀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뭐 어떤 과목은 선생님 중심으로 가자 하시면서 학원을 다시 정상화시키시고 조금 더 발전시키는 형태로 가져오셨다는 게 이제 원장님이시고 여기는 경기도 오산에 있습니다. 오산에 있는 아파트 1층 공방이신데 원장님께서 70명 관리하세요. 네, 70명 관리하시는데 교재 중심입니다. 이 공부방은 학생들이 교재 정독을 합니다. 교재 정독이 기본입니다. 밑줄도 그것 동그라미 나오고 교재 흔적을 막 남겨요. 밑줄을 다 끊게 하시고 그 검사를 다 하시죠. 검사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문제풀이를 시키시고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요일을 정하셔서 온라인 학습을 병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온오프라인에 조금 차이점은 있는데 우리 학원에 맞는 그리고 운영에 대한 그 틀에 맞춰서 학원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 거죠. 이렇게 구축을 하면 학원의 경쟁력이 되실 거고 발전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은 어떠실까라고 해서 저희가 학원 발전을 위한 제안이라고 해서 4가지 정도 안내를 해드렸고요.